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4일 날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시험을 치르신 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필기 합격자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해당된 가답안을 확인하는 방법들,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기 응시상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020년 6월 14일 기준만 아니고 다른 과정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하나씩 좀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 가답학은 큐넷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건데 2급 시험 필기 문제를 보시면 가답안만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답안만 올린 게 있고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워드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2020년 6월 14일 2시에 공지된 글을 해당 부분을 조금 먼저 준비해서 2시 4분에 게시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가답안은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큐넷에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올라가 있지 않다면 큐넷에서 살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큐넷에서 찾는 방법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큐넷에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로는 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큐넷 oa.kr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답안, 여기 합격자 답안 발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가답안이라고 여기 나타납니다. 이거는 한 열흘인가 밖에 아마 오픈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답안 확장 답안으로 나타나시고 여기 부분은 사회조사 분석사 검색해 볼게요. 가답안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시는 A형과 B형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답안은 이게 100% 정확한 답이 아니고 해당 부분이 약간의 이 부분이 틀리는 경우도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거나 때로는 그러니까 전체 틀린 법 없이 전체를 다 맞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완전한 동일한 값은 아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합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서 이게 가답안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필기 여러분들이 맞았던 개수를 이제 입력해 보는 방법 보겠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 제 카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페로 들어가시게 되면 카페 네이버.com ST8 클럽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사회조사 분석사 소개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개로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되는 필기 시험 점수 확인하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같은 화면상에 이렇게 HTML로 나오는 정보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해당하는 자료 입력하기 클릭을 누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맞추신 개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8, 16, 제가 만약에 16을 넣어보고 아래 판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여 불합격 처리됐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좀 여유있게 맞힐 경우 20, 24, 16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62.2점으로 오늘부터 시기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이 부분은 가답안도 있고 여러분 체크하는 부분도 자잘한 수시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거 완벽하게 다 일치하진 않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9.999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불합격입니다만은 이거를 합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니까 그는 상황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15개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꽈락으로, 특히 요격 때문에 16점이 안 될 경우는 꽈락으로 떨어지실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부분이 좀 요 16개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서 해당하는 꽈락은 특히 사회 통계 16개 이하, 그래서는 16개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채점 결과를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로 제가 좀 연동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현재 샘플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은 지금 원래는 다시 한번 말씀을 오후 2시에 시험 문제가 가다반이 나왔고, 이거 채점을 한 경우 여러분들 가다반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접속자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6시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는 활용할 수 있는 접속자분이 많이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바일하고 데스크탑은 나눠도 모바일 쪽에 상당히 많으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요게 시험 문제고, 제가 우선 인덱스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GA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시간이 나면 이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분포들도 일부 좀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잠재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현재 당일 2020년 6월 14일 날 당일 점수는 실시간 외에는 부분은 보고서 부분은 2, 3일 이후에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시간이 나면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요거는 다 개인 정보는 다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개인 정보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구글 애널리틱스 관련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필기 시험이 합격하셨다면 이제 실기 시험을 응시하셔야 되는데, 응시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정을 보겠습니다. 실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선은 제 카페에 들어가신 다음에 시험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이번이 6월 14일 날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가다반을 채점하시고 좀 여유있게 65점 정도 되신다면 그때부터 바로 그냥 다음날부터 바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공부하셔서 원서 접수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고요. 근데 반드시 6월 29일에 응시에 접수를 하셔주셔야 됩니다.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제출 서류는 필요 없고요. 6월 29일 날 9시에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9시인지 10시인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들은 10시라고 하니까 그 시험 응시 접수 시간은 제가 최근에는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9시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근데 우선은 9시나 10시쯤 시작 시점 바로 접수를 해주셔야지, 장소가 없어서 그래야 그나마 2시간 내외로 시험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이 보고 이거다 선택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장소나 그런 것들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거의 여러분들 대학교 수강 신청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 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실기시험은 25일부터 8월 9일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필답형 먼저 보고 작업형을 나중에 보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응시하실 때, 접수하실 때 정확한 필답을 먼저 보는지 작업형을 먼저 보는지를 결정될 수 있고, 오전에 볼지 오후에 볼지도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작업형은 오전 오후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오전하고 오후는 당연히 시험 문제가 다르고요. 해당하는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필답형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작업형도 토요일, 일요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정상으로 보시면 5일 갭 혹은 일주일 갭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오늘이 6월 14일입니다. 이때 가다반으로 우선 채점이 되셨다면, 우선 가다반 합격이 되셨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슬슬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바로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투입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입 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투입 시간이 필요한데, 우선 필답형은 조사반본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설문제 빼고는요 거의 다 출제되기 때문에 설문지 빼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론적부터 공부를 하셨다면 단기간에 습득이 가능합니다. 한 15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필답형이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건 100% 주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주고, 필답형은 문제를 주고 답안 라인, 해당하는 공란이 나옵니다.
이거 4줄이 될 수도 있고 8줄이 될 수도 충분한 공란이 나옵니다. 그 공란에 맞춰서 답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70%, 공란의 70% 정도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채우기 위해서는 기승전결로 좀 깔끔하게 하시고 너무 난잡하게 쓰셔도 안 되고 너무 짧게 쓰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은 해당하는 회차, 그 다음에 채점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 이것이 맞다 저게 맞다라고 답변 드릴 수 없으며, 또한 여러분들이 피답형을 작성해서 올려주셔도 제가 채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건 괜찮다 이거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도서에 있는 내용 정도 수준을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짧게 쓰셔도 안 되고요, 너무 길게 쓰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줄 정도 쓰시는 거 한번, 그 다음에 8줄 정도를 쓰시는 방법, 이거 답안지는 그 정도의 세트로 계속적으로 쓰시는 방법을 요약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연필로 쓰시고 그 다음에 볼펜을 쓰신 다음에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글씨체는 아무래도 조금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필기는 반드시 다시 한번요, 이론을 보시고 키워드를 보고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해당되는 문제에서 요구되는 답안지가 해당되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제 도서에서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장 완성 능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의 4가지를 기재하시도록 하겠으면 4가지는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이상을 적으시면 해당되는 점수 배정을 되지 않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4개 이게 배점이 10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만약 5가지라고 할게요. 10점이라고 가정하면 5가지를 작성했는데 만약에 4개밖에 못 썼다고 해서 하나에 2점씩인 부분이 아니고 8점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작을 겁니다. 값이 좀 해당되는 배점이 좀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답형은 답안지를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점에서 배점을 까는 감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답형은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데 이게 맞는 공란이 주어집니다. 다시 공란만큼만 여러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4줄 혹은 8줄 정도로 나옵니다. 8줄이면 당연히 길게 쓰셔야 되고요. 4줄이면 좀 짧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은 다 키워드고 이런 문장을 다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쓰실 수 있어야, 이런 거 다 쓰질 못하겠지만 여기서 일부 4가지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게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로 혹은 두껍게 추려져 있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거는 문장에서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 때부터 반드시 이런 서술 답안지를 써주실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라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 있는 그대로 정도만 쓰시면 큰 무리 없이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고요. 너무 이상한 여기에 연구 목적과 답안지에 요구되지 않는 이상한 답을 많이 써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 이런 거 맞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조언이라는 것들은 도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해드리고, 이거 해당 부분은 나는 몇 점 될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되시려면 해당되는 1대 수업을 받지 않는 한 그렇게 첨언이나 첨삭 같은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여기 이렇게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출문제 안에 여기 부분에 설문지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설문지 부분이 다 보셔야 됩니다. 설문지 부분은 언제나 다 나오시고, 이거 기출문제도 상당히 양이 많아요. 이걸 다 외우기가 성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하시고 필답을 해당하는 부분은 문장을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중급 과정, 그 다음에 고급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래서 빈칸이 나온다면 이렇게 이동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고, 제 도서에 있는 수준만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제 도서에 있는 수준으로만 작성하셔도 충분하다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검토를 충분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막상 가시잖아요. 이렇게 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나실 것 같죠?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반드시 하셔서 1안, 2안 이런 것들을 다 1안, 2안으로 돼서 뭐가 정답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이거 가지고 무엇이 정답이냐 아니냐는 것은 상황에 설문지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해당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 주셔서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제 도서 있는 대로 거의 다 설문지를 출제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도서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지속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 외에 피답형은 도서 같은 거나 도서는 어디서 구매하느냐라고 보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기출 유형은 설문지는 제가 일일이 다 올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 피답형 기출 문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당한 문제들을 복원을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답안을 직접적으로 작성하시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혼 미용 이런 설문지는 총 일반적으로 제가 다 제공되고 있고, 설문지가 대략적으로 20점 몇 점을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도서 검색합니다. 도서는 사회조사 분석사 검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여기서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 해당한 부분 피답형과 작업형 도서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현재 이 자료는 최신의 도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개정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피답형은 개정될 예정은 없고요. 작업형은 아직 이번 하반기나 정도 돼야지 제가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볼 거고, 기출문제, 최근에 기출문제를 요구하시는 작업형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유료 동영상을 준비하든지 그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답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계실 거예요. 뭐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거에서 뭐 어떤 내용을 또 추가된 게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서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피답형 최근 2020년 데뷔하는데 1회차에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시험 문제 풀이, 여기 보시면 피답형 기출 문제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해당하는 카페로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에 피답 기출 문제에 여기 2020년 피답 기준 변경 참고 강의 자료, 또는 여기 보시면 누구나 동영상의 필답 이론, 여기서 제가 방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 변경 참고 강의 자료하고 이 동영상이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여러분 필답형 새롭게 개정된 부분을 보실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에 충실하시고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필로 먼저 작성하시고 볼펜을 작성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지우시고 제출하시는 게 좋고, 수정 테이프 같은 거는 떨어지는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입니다. 작업형 같은 경우는 SPSS로 주로 선택하실 텐데, 자, 우선은 일정상으로는 보통 지금 한 4주에서 5주 정도 여유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답형을 열흘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 열흘 정도 하시고, 그 다음 필답형을 먼저 다 보신 다음에 필답형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들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답형은 어느 정도 도서를 참고하시면 뭐 혹은 기출문제를 이런 걸 보시면서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작업형은 해당하는 도서를 보시면 더 보시야만 풀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작업형 같은 경우는 많은 실습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도서로 제공되는 것들도 최근에 있는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된 내용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작업형 제가 여기 보시면 2003년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얘를 풀이하는 과정들도 2019년에 제가 별도로 작업해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버전은 큰 상관은 없고요. 17버전 이상이면 큰 무리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설치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제가 별도로 동영상 해당되는 부분을 다 여기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해당하는 피벗 트레이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동영상, 도서에 있는 동영상을 모두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 해당하는 설치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해당한다는 해석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여기 어려운 것들은 다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통계적인 수식은 이제 필요가 없고 가설 검정 정도부터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작업형은 충분하게 실습하고 답변 쓰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은 충분합니다. 시험지는 답안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피답형과 작업형은 해당되는 문제 안에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특히 작업형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가져가실 필요도 없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소프트웨어 측면을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SPSS, IBM 이쪽에 다 나타나실 겁니다. 여기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요, 누구나 동영상, 여기 보시면 작업 실습이라고 있으시고, 여기서 요점 내려가시면 108-091 여기 보시면 IBM에서 받는 방법, SPSS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정리해드렸고, 이대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 이상의 뭐 오류가 나타나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IBM 같은 경우는 한번 받으면 다시는 재설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재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컴퓨터를 포맷하지 않는 한 재설치는 안 된다. 다른 아이디로 먹어서 해도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에서 먼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SPSS에서 받으시면 14일 정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전 버전을 계속적으로, 버전이 다르면은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잘 검색을 하시면 과거 버전들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불안해서 저도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는 저도 좀 설명드리기 어렵고, 이전 버전이라도 좀 바꿔달라고 SPSS co.kr 홈페이지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도저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걸 설치하시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작업형 예상 문제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거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여러분 동영상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부족하신 분들은 퀘스천 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피답형과 작업형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이건 체계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퀘스천 랩을 통해서 유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 정도면 이제 작업형이나 이런 정도까지 좀 설명이 되신 것 같고요. 그 외에 각종 질문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 이론에 대한 부분들, 요약 강의들, 여기 요약 강의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답변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고, 조사 반복론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해당되는 피답형 같은 경우는 조사 반복론 요약 강의, 요거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 들으셔도 큰 지장은 없으겠지만 뭐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필기 때 이미 하셨어야 돼요. 디커트 척도가 왜 서열 척도나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필기 때 공부를 다 하셨어야지 이제 문장 완성 능력을 하시는 거지, 왜 이럴까 이론을 하시는 거는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조금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장기적으로 하시든지 주말에 좀 몰아서 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답형은 60점, 작업형은 40점이고 얘를 모두 동차에 한꺼번에 하셔야 됩니다.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서 2년간은 필기 시험을 면제당하지만 피답형 따로 작업형을 시험을 본다고 해서 피답형을 점수가 높았던 다음에 안 됩니다. 무조건 동차에 같이 피답형, 작업형 같이 응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보시면 총합 꽈락 없습니다. 꽈락 없이 총점 60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반론은 45점 정도, 피다평에서 한 25 정도를 만드시면 충분하게 고득점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다평은 만점자가 거의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한 50점, 그러니까 45점 이상이면 준수하다, 40점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평은 만점자가 많이 나오지만 빵점자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불러오기를 잘못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다평은 꾸준하게 그래도 40점 이상은, 최소한 40점 이상은 확보하고 가셔야 되고, 그게 40점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학습이나 그런 것들이 방법이 조금 부족하셨던 거나 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시고요. 작업평은 상황에 따르지만 그래도 한 25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처리만 제대로 하신다면 만점자도 많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될 수 있고, 피다평을 일반적으로 먼저 보고 작업평을 나중에 봤는데,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작업평을 먼저 보고 피다평은 나중에 본 경우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피다평과 우선은 나오시는 이런 내용들, 채점하는 방법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답안 중에 애매하거나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버티면 사회 통계를 많이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피다평과 작업평 충분하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그래서 동차에 합격하시는 것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나 퀘스천랩, 유료 동영상 같은 건 퀘스천랩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해당되는 첨언 같은 건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첨삭이라는 것들은 1대1 강의를 받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합격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